안녕하세요. 익산 예술의 전당 미술관 전시 해설사 오혜민입니다. 찾아가는 미술관 익산 풍경이 기록될 때 저는 전북 도립미술관 소장품 컬렉션 중 풍경을 주제로 한 작품들을 기록의 측면에서 살펴보는 기획전입니다. 오늘날 풍경화는 자연, 도시의 풍경을 사실적으로만 재현하는 데 그치지 않고 개념적이고 철학적인 담론 생산을 이끄는 장르이기도 합니다. 이번 전시는 실제의 풍경을 사실적으로 묘사하면서 일정 부분을 확대해 대상을 채집하고 그 안에 자신이 경험한 심상의 기록을 담아낸 작품들로 구성하였습니다. 그럼 함께 작품을 감상하시겠습니다. 김지은 작가의 작품 조형물과 빨래 건조대입니다. 김지은 작가는 자신이 사는 동네 오피스텔의 조형물과 자투리 공간을 보여줍니다. 조형물과 빨래 건조대는 건축법에 따라 조성됐을 거대한 공공 조형물과 그 앞에 생활감이 묻은 소소한 빨래 건조대라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풍경을 보여줍니다. 작가는 어색한 풍경을 통해서 문화의 부조리, 그리고 부조화 속에서 의도하지 않은 결과를 끌어내는 문화의 한 풍경을 보여줍니다. 김정대 작가의 작품 만추의 들녘입니다. 김정대 작가는 풍경을 구성하는 색채와 형체를 충실히 표현하면서 시간의 질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작가가 매일 스쳐가듯 지나치는 늦가을의 풍경은 작품의 표면으로 시시각각 변화하며 배어나옵니다. 만추의 들녘은 색채만으로 표현한 황금빛 들녘, 나뭇가지의 거친 붓터치, 번지듯 퍼진 산의 능선으로 심상이면서 실제로서의 풍경을 담아내고 있습니다. 김영기 작가의 작품 휴선 기다림입니다. 김영기 작가는 인간과 자연의 관계를 풍경에 빗대고 있습니다. 작가의 풍경 속에는 인간의 문명과 자연의 형상이 함께 배치되어 있는데요. 인간이 자연 속에서 살아가는 흔적과 둘의 상호관계를 잘 묘사하고 있습니다. 밤새 눈이 많이 내린 폭우에 정박한 배는 쓸쓸하고 누군가를 기다리고 있는 모습같이 느껴집니다. 이 배는 누군가의 인생이자 삶을 상징하는 형상일 것입니다. 겨울날 깊고 아득한 하늘의 대기를 표현하기 위해 미묘한 수채에 미묘한 번짐 효과를 주었으며 사물을 묘사하는 데 빛의 반사와 자신의 심상을 담아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숙희 작가의 작품 내 마음의 풍경입니다. 이숙희 작가는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들꽃이나 들풀, 나무의 모습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풍경은 고향의 어디이거나 심상으로 존재하는 풍경입니다. 이숙희의 풍경은 탄탄한 구성력과 정감이 담겨 있습니다. 사실적인 대상들을 수를 놓듯이 촘촘히 표현한 기법은 사물에 대한 작가의 관찰력을 보여줍니다. 작가 마음의 풍경에서 자연의 삶은 인간의 삶과 비슷합니다. 서정적 풍경 속에서 인간의 삶의 모습을 빗대어 바라보는 작가의 따뜻한 마음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기용 작가의 작품 바람 대숲입니다. 이기용 작가는 민중의 삶과 자연을 엮어 작품을 제작해 왔습니다. 대나무는 사시사철 맑고 곱게 자라는 특징을 가져 군자가 본받을 품성과 지조 있는 선비의 정신을 상징합니다. 작가는 대숲을 통해 역사적 사건과 모진 풍파에도 절대 꺾이지 않고 굳은 길을 택했던 민중의 정신력을 대나무로 비유하여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람이 대숲을 통과할 때 서로 부딪히며 내는 쏴 하는 시원한 소리는 그들이 내던 삶의 고통과 슬픔, 희망의 소리를 대변하는 듯 합니다. 황희성 작가의 작품 잠들지 않는 길입니다.
황희성 작가는 일상의 풍경을 통해 자연의 숭고함과 죽음에 대한 상념들을 냉정하게 화폭에 담았습니다. 도심지를 벗어나 흔히 볼 수 있는 작은 산 구릉에 놓인 무덤의 광경은 단순한 사냐의 풍경이면서 죽음을 떠올리게 합니다. 작가가 덤덤하게 표현한 길 너머 사냐의 무덤은 너무나 익숙한 풍경이지만 어쩐지 불편합니다. 작가는 잠들지 않는 길을 통해 평범한 풍경 사이에 죽음을 표현하며 지금껏 생각하지 못한 나의 죽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승희 작가의 작품 저녁 무렵입니다. 이승희 작가는 바닷가 산책을 하던 어떤 날을 투명한 일기처럼 회화에 담고 있습니다. 어슴푸레한 저녁 안개 낀 바닷가의 모습은 푸르스름하고 쌀쌀한 느낌을 줍니다. 저녁 무렵은 수채화의 재료적 특성을 살려 맑게 퍼지는 저녁 대기를 잔잔하게 기록해내고 있습니다. 육군병 작가의 작품 나띵입니다. 전북 도립미술관이 소장한 육군병 작가의 나띵은 영상작품으로 고요한 새벽, 안개가 걷히는 순간부터 동이 터오기 시작하는 아침의 모습을 약 9분 동안 담아냈습니다. 영상은 찻잔 사이로 빗물이 떨어지고 바람이 불어오며 사람이나 동물의 인기척 하나 없이 오직 생동하는 자연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보여줍니다. 작가는 침묵으로 기록된 풍경을 응시하도록 하여 시간을 사유하도록 합니다. 문순근 작가의 작품 무제입니다. 문순근 작가는 제1교포로서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 고민하였고 존재의 무한함과 확장성을 회화, 조각, 설치 등 다양한 방법으로 표현하였습니다. 1977년에 제작된 두 점의 무제는 차창 연작으로 창에 뿌옇게 낀 수증기 틈새 사이로 도시의 모습을 표현한 판화 작품입니다. 작가의 차창 연작은 자신의 정체성에 관한 성찰의 일환으로서 자신이 속한 자리에 어린 흐릿한 수증기 너머의 세계를 보려는 갈망을 풍경으로 담아내고 있습니다. 홍순무 작가의 작품 남문시장입니다. 홍순무 작가는 전라북도 전주의 가장 큰 재래시장인 남문시장의 여느 풍경을 동명의 작품으로 기록하였습니다. 물건을 구매하러 온 북적이는 사람들과 어물전에서 값을 흥정하는 상인들의 목소리가 들려오고 여름날 시장의 내음이 풍겨와 시장 한가운데 있는 것 같은 착각을 불러일으키는 공감각적인 작품입니다. 작가는 시시각각 얻은 재래시장의 감흥을 감각적이고 생생하게 기록하며 시장의 분위기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최은경 작가의 작품 뜻밖의 만남입니다. 최은경 작가는 명확하게 재현하지 않음으로써 오히려 실제 역사 풍경의 의미를 더욱 면면히 전달합니다. 뜻밖의 만남은 작가 부모의 고향 정읍시 고부면의 장례 풍경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작품 속 인물의 얼굴은 제대로 묘사되지 않아 호기심을 불러일으킵니다. 사적이고 은밀한 일상성의 차원과 사회 정치사가 결합한 내러티브를 토대로 작가는 한국 근대화 과정의 일그러진 풍경과 조우하고 맞닥뜨리며 그 장면을 바라보는 자신에 관해 기록합니다. 김명준 작가의 작품 명산동 영화보일러입니다. 김명준 작가의 명산동 영화보일러는 작가의 고향인 군산의 옛 건물을 그리고 있습니다. 차곡차곡 쌓여있는 장작더미와 위층에 기거하는 사람이 널어놓은 빨래는 생활이 묻은 세월의 흔적을 가능케 합니다. 작가는 낡고 오래된 건물을 흑백으로 표상하여 자신의 어린 시절 기억과 고향의 포근함을 담은 근원적 공간으로 나타내고자 하였습니다.
권혁상 작가의 작품 우진아파트 입구입니다. 우진아파트 입구는 작가의 고향인 군산에서 가장 오래된 우진아파트를 기록합니다. 활짝 열린 낡은 출입문과 군데군데 도색이 벗겨지고 금이 간 벽, 늘어진 전선줄, 외벽에 늘어선 가스통, 아마도 우진아파트는 재개발로 사라질 것입니다. 작가는 자본에서 지연된 풍경을 사실적으로 그리면서 연민을 담아 쓸쓸하면서도 평화로운 광경을 화폭에 담고 있습니다. 작가가 하는 행위는 언젠가 사라지게 될 풍경의 기록일 것입니다. 강성은 작가의 작품 집입니다. 강성은 작가는 이 집을 표면만 떼내어 화폭으로 옮겼습니다. 작가에게 지루한 대상이었던 집을 기록하는 행위는 세밀한 표현의 실천 속에서 그린다라는 행위를 의식하게 합니다. 이 작업은 무심코 지나온 집을 정면으로 바라봄으로써 낯선 느낌을 불러일으켜 집에 가지는 고유한 자리를 환기하도록 합니다. 이정웅 작가의 작품 마운틴입니다. 이정웅의 마운틴은 수많은 이야기가 담긴 책을 이용하여 산수구도의 형식으로 산을 표현한 작품입니다. 작가는 물감을 대신해 다양한 책들을 모으고 분류하여 책, 종이의 상태를 보고 작품에 배치하여 자신만의 풍경 도서관을 제작합니다. 폐기를 앞둔 책들은 작가의 손에 의해 작품으로 다시 태어나고 작품은 작가의 이야기가 엮인 또 다른 책이 됩니다. 작가는 발견된 재료를 통해 신비로운 이야기가 맴도는 숲의 이야기를 전달하고자 합니다. 김승호 작가의 작품 생명력, 풍입니다. 20개 세밀한 묘사와 조화로운 강약으로 여유롭지만 긴장감 있는 화면을 보여줍니다. 작가는 자연과 잃어버린 생명력을 복원하기 위해 생의 의지를 포개어 기록합니다. 작가가 자연을 기록할 때 최대의 관심사는 자연에서 받아들였던 감흥을 얼마나 화면에서 표출시킬 수 있느냐는 것인데, 김승호 작가는 자연을 사각의 틀 안에 가두기보다는 자연이 지닌 기운을 화면에서 묵묵히 받아들이며 자연의 자아 표출을 담아내고 있습니다. 김미경 작가의 작품 봄바람 한옥마을입니다. 봄바람 한옥마을은 전주 한옥마을을 담고 있습니다. 김미경 작가는 한옥을 올리고 짓는 건축적 구성으로 한옥의 암기, 숫기, 석가래를 하나하나 사실적으로 그려내고 있습니다. 화면에서 두드러지는 것은 먹의 깊이인데 공간적 표현을 더욱 극대화하기 위해 농담을 적절하게 운용하고 있습니다. 봄바람 한옥마을은 구축적 실천으로 전개되는 그림의 풍경을 보여줍니다. 구재산 작가의 작품 하늘 가까이 사는 사람과 잃어버린 성입니다. 부서진 건물, 부분적으로만 남은 계단은 폐허가 되어버린 유적의 쓸쓸함과 인간이 만들어낸 문명의 또 다른 측면인 구원을 멀리하는 정신의 황폐를 담고 있습니다. 작가는 종교적 구원의 갈망보다는 폐허가 된 건물의 실제 너머의 근원적인 질문을 담아내기 위해 폐허를 폐허 그대로 보여줍니다. 그의 작품은 현재와 내세, 윤회와 해탈에 대해서 명상하도록 유도하는 사유의 풍경 그 자체로 보입니다. 김미라 작가의 작품 자화상 여행입니다. 김미라 작가의 자화상 여행은 작가 본인의 모습을 찾는 여정 중 만났던 풍경을 표현한 것입니다. 여행 중에 작가는 자연을 거닐며 보았던 풍경을 다시 화폭에 옮기며 자연에 한 걸음씩 가까워집니다. 우뚝 솟은 나무들과 푸른 하늘, 날리는 듯한 붓질은 마치 숲 한가운데 들어와 있는 듯한 착각을 불러일으킵니다. 푸른색과 노란색의 대조와 과감한 색 배치는 표현주의의 화풍을 보는 듯하며 볕이 내리쬐는 숲속의 모습과 빛의 반사를 인상주의의 화풍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김성욱 작가의 작품 한옥의 뜬 달 희망가입니다.
김성욱 작가는 강렬한 색채와 자유로운 화면 구도로 한국적인 곡선과 여백의 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녹색 하늘 아래 한옥 지붕은 하늘이 되기도 하고 때로는 산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작가는 산수화라는 풍경의 기록 형식을 현대적으로 고민합니다. 지필묵의 기초한 해화 미디엄에 대한 연구를 거쳐 광목이나 한지, 핸디코트, 토분 등을 이용하여 여러 가지 발색이나 먹의 번진 효과에 따른 차이를 보여줍니다. 이를 통해 자연의 표정을 다채롭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전동희 작가의 작품 지리 진수 소폭류입니다. 전동희 작가의 지리 진수 소폭류는 제목이 말해주듯 지리산의 정수를 담은 어느 작은 폭포의 흐름과 기세를 화폭에 담고 있습니다. 화면은 이끼 낀 돌틈 사이 옹달샘에서 흘러나온 물줄기를 보여줍니다. 물줄기는 더 큰 샘물로 흘러갑니다. 초로의 작가가 기록해낸 풍경은 현대의 삶에 지친 이들을 위로하는 마음을 담아 맑고 활기 넘치는 에너지를 담고 있습니다. 김성민 작가의 작품 시경입니다. 시경은 오묘한 곳에 화면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일반적인 풍경화라면 상단에 늘어선 한옥을 나열하여 표현하기 마련인데 김성민 작가는 그 터인 땅의 모습을 클로즈업하며 담아냅니다. 사람이 가진 욕망은 무한정이라 끝없이 움직이는 동력이 되며 그림자는 그런 인간을 계속해서 따라오며 움직입니다. 그림자가 쉬기 위해선 인간의 욕망이 멈춰야 하고 육신과 마음이 쉬어야 그림자도 발끝에서 쉬게 될 것입니다. 이부한 작가의 작품 섬입니다. 이부한 작가의 섬은 놀이기구가 있는 공원의 풍경을 사실적으로 담아내면서 그 안에 작가의 감상을 투영합니다. 공원을 배경으로 벤치에 홀로 앉아있는 인물은 어쩌면 작가일 것이고 작가는 그 혹은 그녀를 뭉뚱그려 표현하고 있는데 어슴풀의 인간의 외로움과 고독함이 보이는 듯합니다. 공원은 고립된 섬의 풍경처럼 보입니다. 휴식과 안식을 주기 위해 만들어진 공원이 고독과 우울의 늪으로 보일 수 있다는 뒤집힌 시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찾아가는 미술관, 익산 풍경이 기록될 때 전 풍경 작품들은 단순히 자신의 경험적 관찰이나 순간적인 장면을 보존하면서 더 나아가 개인의 사유와 세계관을 담아 관객에게 자신의 기록을 보여주는 보고서이자 기록 예술입니다. 그간 풍경 작품에 있어 보편적으로 바라보았던 시각이 아닌 기록적인 측면에서 어느 풍경의 기록과 그에 기반한 작가들의 개별적 심상 세계를 거닐어보는 시간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